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오늘 7월 23일 마감 시황 시작할 거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조금은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으셨을 텐데요. 장 초반에 제가 이런 식으로 갭 상승이 뚝 하고 튀어나와서 오늘은 저도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일단은 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오늘 하락을 예상하고 들어왔었고요. 사실은 장이 시작되기 한 30분 정도 전에 갑자기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의도치도 않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뿅 하니 튀었다가 쭉 눌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져서 시작하는 게 맞았고요. 빠져서 시작하되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해주는 게 좀 좋은 흐름이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장은 좀 빠져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요건 이제 올라갔던 건 변수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I 프로젝트가 뭐 중단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실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브레이킹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술적인 반도체 종목들을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좀 하락으로 시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 그 요인 하나에다가 좀 반대급부적으로 미국의 GM이라는 회사 있죠. 제너럴 모터스가 관세의 악영향을 받아가지고 순이익이 엄청나게 급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동차주들도 약간 또 조정을 받겠구나, 관세 이슈가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런 이 일본과의 변수가 딱 일어나자마자 이거 GM 이슈도 끝났고 그나마 좀 반도체 이슈가 약간의 시장을 눌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일본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와 토픽스 지수가 오늘 사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린다기보단 요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일본 니케이 지수 보이시죠? 요 두꺼운 흐름으로 일본 니케이가 지수입니다. 지수인데 4% 가까이 올라갔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종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토요타,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기업도 11%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니케이가 이 정도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솔직히 좀 적응은 되진 않거든요.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원래 우리가 맨 처음에 24%였죠. 예, 판때기 들고 나왔을 때. 그러다가 25%로 늘어났고, 그러다 이제 이시바 총리가 좀 꽤 세게 거칠게 저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 15%까지 관세를 줄였다. 그러니까 10%를 낮췄다라는 게 호재다라고 하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없던 관세가 0%에서 15%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의 이 강력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힘의 논리? 이런 걸 보고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뭐가 좋았냐? 현대차가 당연히 좋았죠. 자동차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7.5%, 그다음 기아차 8.2%, 요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자동차 업황이 올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8일 전에 한 저번주 저번주 월요일, 화요일 뭐 요 정도 라인에 저는 이제부터 이 업종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따옴표까지 그려가면서 꼭 영상을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8일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자동차였어요. 자동차가 좋아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좋아 보였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기아차를 기준으로 하면요, 정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2025년도에 내내 주가가 바닥을 겼어요. 이렇다라는 건 물론 관세에 대한 여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관세에 대한 영향을 주가에 다 녹였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연초에 2월달과 3월달에는요 자동차주 쳐다도 보지 마세요. 4월달 되고 자동차주 절대 사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저도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는 게 4월달부터 자동차를 외쳤더라면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제가 4월달부터 외쳤던 건 조선, 방산, 특히나 원전 쪽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종목이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30% 수익 났네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같은 시즌에 4월달부터 원전을 챙겼더라면 거의 100% 넘게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그게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가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전, 한 8일 전에 자동차 종목이 왜 좋아 보였을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세에 대한 피해는 주가에 다 녹혀져 있는 것 같았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의 수출액을 제가 확인을 많이 해봤거든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관세의 영향 때문에 물론 미국에 수출되는 양은 굉장히 많이 줄었었어요. 근데 저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기술력이 아직도 있구나, 거기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존재하구나 라고 느꼈던 건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이쪽에 대한 수출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 이 관세만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위쪽으로 솟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자동차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동을 걸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관세 협상을 우리가 이제 컨닝이라고 하죠. 저쪽에 눈치 보기로 이제 딱 보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자동차 협상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힌트를 받아가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거고, 이제부터는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본의 힌트를 보자면, 일본은 일단 쌀 시장을 개방을 했고, 쌀을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LNG 사업을, 알래스카 LNG 사업을 개방을 했습니다. LNG 사업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LNG 사업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철강 관관 쪽이 좋았고, 자동차 쪽은 당연히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많이 진출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쌀 X입니다. 쌀보다는 소고기. 소고기의 나이 연령대, 그러니까 미국 소를 수입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린 소고기만 좀 수입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서 조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조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오히려 답안지를 지금 좀 보여주는 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LNG 사업, 자동차, 소고기, 조선 이쪽 섹터로 보시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관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를 담아 보시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쪽이 되게 좋아 보였던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타이밍상 괜찮게 맞아 떨어진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 이렇게 올라가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영상을 찍은 거를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다면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복귀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았냐? 자, 현대 인프라코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좋아했던 종목이었고 정말 저의 애증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현대 인프라코어는 현대 건설기계하고 합병이 된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현대 건설기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냐면 현대 건설기계 안으로 인프라코어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 인프라코어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우리가 그냥 현대 인프라코어라고 하면은 굴삭기라든지 굴착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현대 인프라코어의 가장 핵심은 엔진입니다. 엔진. 이 엔진이 어디에 들어가냐? 방산에 들어갑니다. 방산. 그래서 이게 알짜 회사예요. 이번에 실적도 제가 좀 살펴보고 들어왔지만 이 엔진 쪽에서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 여전히 애증의 종목,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라가서 좀 기분이 좋고. 네, SL 자동차 부품이죠. 볼 필요 없습니다. 기아 자동차, 현대차 자동차, HL 만도 자동차, DN 오토모티브, 딱 제목만 봐도 자동차죠?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 자동차 열관리 열교환기 쪽, 현대위아, 뭐 타이어까지 오늘 괜찮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올라간 종목이 그렇게 많은 날은 아니에요. 보시면 코스피에서 한 380 종목 올라갔고 코스닥에서 한 500 종목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오늘은 뭐 좀 많은 종목들이 좀 떨어진 날이긴 한데, 그래도 그간에 정말 바닥에서 많이 눌려 있었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줘서 그래도 조금 신명나는 시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상승 종목, 상위 종목들, 하이스틸, LNG 프로젝트 이슈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LNG 프로젝트 이슈로 우리나라 강관이 올라간다라는 건 아직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은 납득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저는 장기적으로 보여주진 않고, 그 다음에 풀무원이 요즘에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풀무원이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냉동김밥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보다 또 중국에 많이 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냉동김밥, 냉동 제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한때 핫하게 얘기했었던 우양이란 종목, 우양이란 종목 오늘 매물을 완벽하게 이렇게 털어내고 그래도 또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이 냉동 핫도그 이슈 때문에 우양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2024년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완벽히 지금 다 저물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냉동 김밥이라든지 냉동 핫도그, 냉동 간식, 편의 간식 쪽에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도 뜨문뜨문 좀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프라코어 말씀드렸고, 현대건설기계 같이 올라가고요. 동양철관 LNG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스틸과 동양철관이 가장 핵심적인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자동차입니다. SL, 화신, 화신,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자동차 종목들이 올라갔죠. 오랜만에 좀 기분이 묘합니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어저께는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섹터에 미리 가있자라는 전략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앞으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건가요? 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현대차건 기아차건 기술력은 충분히 지금 표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매출만 줄어들 뿐 나머지 북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쪽에는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차의 니즈가 충분히 팔리고 있다라는 점을 꼭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자동차 종목들은 여전히 제가 8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